코스피 동력 및 시장 전망 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말 코스피가 다시 오르고 있다. 과연 이게 단순 반등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황소장이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은 코스피 상승의 동력과 그 배경이 되는 핵심 이슈들을 AI 분석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보면 2800선을 넘어 연고점을 경신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3000포인트를 넘어 5000포인트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동력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간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대선 직후 단 3일 동안 하루에 1조 원씩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순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선 직후 3거래일 연속 1조 원 안팎의 순매수로 전환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이 돌아왔을까요? 핵심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내수 부양 정책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변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되고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거 이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정책,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밸류업만 가지고도 연말까지 한 20% 상승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추경을 포함한 내수, 진작책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달러 약세와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가 매력적입니다. 지금 달러는 약세입니다. 이는 비달러 자산, 즉 한국 같은 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다는 뜻이죠. 한국 증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5월 이후 두드러진 달러 약세는 비달러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며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증시가 다른 선진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 또한 유동성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안도감이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고용 지표가 안정적이어서 단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는 줄었고 이는 아시아 전체 증시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 중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단기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단기적으로 완화되고 기술주 전반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새 정부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닙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 이 정도로 강한 의지입니다. 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며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기업 체질 개선의 시작점입니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 내용과 주가 상승 요인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경영진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실질적인 주주 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주주의 가치 회수 기대가 커지며 주식 수요도 함께 증가가 기대됩니다. 집중 투표제 활성화는 주주가 이사 후보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대신 한 명의 후보에게 여러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강화합니다. 현재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배제되어 유명무실한 상태를 개선합니다. 소액 주주도 경영 참여 가능성이 확대되고 이사 선임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주주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는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주주총회 참여를 높이고 의결권 무시를 방지하여 장기 투자 유인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합산 적용은 감사위원을 대주주 견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이사와 분리선출하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하여 3%로 제한하여 대주주 횡포를 방지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여 기관 및 외국인이 선호하는 구조로 되며 이는 장기 투자 유입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장회사의 자사주 취득 시 일정 기간 1년 또는 2년 내 소각을 강제하여 자사주를 회사 돈으로 왕창 샀다가 그걸 백기사한테 판다든지 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합니다. 자사주 매입 후 단순 보유가 아닌 소각으로 연결되며 유통주식수 감소로 주당 가치가 상승하여 주주환원 의지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상장법인 인수합병 시 가액 결정 기준 강화는 시가총액 외의 주식, 자산, 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기업 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합병을 유도합니다.
이는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부동산 가치가 1조 원인 기업처럼 저평가된 기업의 불공정 합병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저평가된 기업이 싸게 매각되는 일이 방지되고 특히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에 상방 압력이 발생됩니다.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 신주 물량 의무 배정은 물적 분할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자회사의 신주 물량을 모회사 일반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사태와 같은 모회사 주주 피해 방지로 이슈화됐던 소액 주주 피해 논란이 줄어들면 개인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 유입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기업 인수 시 소액 주주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은 인수자가 상장사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나머지 주식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의무 공개 매수하도록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와 공유하게 합니다. 대주주 지분만 그 가격에 사지 말고 일반 주주 지분도 동일한 가격에 사라는 말입니다. 특정 대주주만 특혜받는 인수 방식을 차단하여 모든 주주에게 동일 조건 적용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리스크를 감소시킵니다. PBR 0.8배 법안은 상속 및 증여, 세금 산정 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 주식의 평가가에 하한선을 순자산 가치의 80%로 설정하여 회사가 안 좋아진 관계로 1천억의 상세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와 같은 상속세 절감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PBR 기업의 세제상 불이익을 제한하여 인위적인 주가 하락 유도를 차단하여 시장 내에 의도된 저평가 플레이를 감소시켜 주가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상법 개정안들은 기업의 주주 친화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 유입 기반이 마련되어 실질적 주주 가치가 제고되고 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즉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싸게 거래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 해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시장별 및 종목별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의 투자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및 밸류업 관련 종목인 지주사, 증권주 등에 집중 투자하고 기관은 전력, 반도체, AI 등 국내 핵심 사업군에 관심을 보입니다. 개인은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차익 실현을 판단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향후 강력한 정책이 나와 주도주가 바뀔 수 있으므로 리밸런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밸류업 관련주, 지주사, 증권주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으나 순환매 전략이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종목 선별이 중요합니다. 삼성물산은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따라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지만 오피스 매각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역화폐 관련주는 개별 종목의 PER이 100배 이상인 경우나 단순 테마주로 엮인 종목은 단기적 급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코나이, 웹캐시 등 실제 지역화폐 플랫폼을 제공하며 신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은 선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육성 및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뒤처져 있으며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수준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한국은행 중심보다는 민간 중심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핀테크 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등이 관련 수혜주로 언급됩니다. 방산, 조선 등 기존 강세 섹터는 그동안 수주 증가 등으로 좋았으나 글로벌 발주 감소 우려 및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 해당 산업군에 대한 경기 전망을 좀 지켜본 다음에 재집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유보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반기 주요 투자처로는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정책 수혜가 예상되므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스닥은 개별 종목 중심의 시장이며 자본주의 경제가 좀비화되어 있는 것처럼 실물 경제의 비효율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3년 연속 커버 못하는 기업은 영속기업으로 가기 힘듭니다. 저가 매력이 있는 종목과 경계해야 할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거시경제 및 대외 변수,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미국 대선, 장기금리, 미중무역 갈등 등 이 모든 건 앞으로도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밸류업 정책은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말만 하고 끝나면 투자 심리는 식겠죠. 미국 경제는 작년과 재작년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로 성장이 과열되었으며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를 중앙은행이 금리 올려서 잡은 경우는 없어요. 경기가 나빠져야 자동적으로 수요가 나빠지면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금리 인하의 선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및 환율을 살펴보면 달러 약세는 플라자 합의 사례처럼 미국 이외 통화의 강세는 비달러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 완화 시나리오 중 하나로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기대를 투영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 자체는 우리 세대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며 장기화될 수 있지만 2019년 사례처럼 중간에 완화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책의 실행력 및 변동성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만큼 실제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대선 등 대외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악재 요인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역할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1,500만 명이 육박하는 시대가 되면서 증시가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정부가 1,500만 명의 여러가지 이해 관계를 정치가 외면하기 힘들 것이므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신속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이 약 10년간 공들여 체질을 개선하고 증시 내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한 것처럼 한국도 체질 개선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과의 증시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은행 보고서는 한국의 민간 대출 레버리지가 이미 과거 버블기 일본 최고 수준에 근접했으며 부동산 대출 집중도가 일본보다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돈이 자산 시장으로만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첨단 산업 육성에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지금은 단타로 수익 내기보단 신경 안 쓸 수 있는 돈으로 3, 4년을 버틸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고점에 물려도 견디는 사람만이 결국 수익을 냅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증시가 좋은 거는 우리 시대의 일종의 노멀인 것 같아요.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과 자산시장으로의 자원 배분 왜곡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떨어질 때 주식이 없던 사람은 올라갈 때도 주식이 없다는 경우처럼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설사 고점에 물리더라도 사이클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중요하며 한 3, 4년 정도는 신경 안 쓸 돈으로 투자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부채와 인구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므로 기술 첨단 산업 육성에 영향을 모아야 된다는 생산성 향상만이 해법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기대감,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추진, 외국인 순매수 전환,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3대 호재 속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시장은 타이밍보다 인내심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정책의 실제 실행력, 대외 변수, 그리고 시장 내 수급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 급등에 편승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재무, 안정성을 고려한 선별적 투자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모신 글 좋아요.